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김 군수를 상대로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가 경찰과 검찰, 재판 단계를 거치며 금품 수수에 대한 증언을 여러 차례 뒤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여성 민원인과 연인 관계였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와 양양 지역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에게 현금을 줬다는 여성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김 군수의 주장이 여러 차례 번복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군수는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6번째 재판에서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됐습니다. 김진아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오다 검찰에선 용돈으로 받았다고 번복하고 재판장에서는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 진술의 이유로 김 군수는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을 받아내기 위해 돈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군수로부터 위계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민원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연인 관계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고질적인 민원을 받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군수실에서 포옹하는 등 스킨십도 있었지만 여성이 원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군수실 내에서 사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민원인의 토지 용도 지역 변경 고민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민원인 변호인이 2019년 5월부터 5년 동안 두 사람이 나눈 통신 기록이 55차례에 불과한데 이걸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냐고 묻자 김 군수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민원을 제기하러 온 민원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의 구속기한은 오는 7월로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료 전 선고를 위해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29일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선거 기간을 틈타 정당 당직자를 사칭해 숙소 등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이름, 비슷한 번호가 반복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계획된 사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강원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 자신이 민주당 홍보실장이라는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명함 사진과 함께 선거운동원 30명이 머물 숙소를 예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식당에 연락처를 보내며 수제 도시락을 미리 주문하고 결제까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냐 이랬더니까 처음에 1,800만 원 얘기하다가 도시락 한 개 얼마냐 이랬더니까 5만 원이래요. 그래서 수제 도시락이라 해서 비싸다. 업주 측이 식당이라는 곳에 연락하자 상대는 빨리 돈을 보내라며 채근했습니다. 재료사에서 납품을 하는 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업주는 수상히 여겨 돈을 보내지 않았고 숙소를 예약한 홍보실장과 선거운동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인물은 홍보실장도 당원도 아니며 해당 명함도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곳뿐만 아니라 춘천, 철원, 정선 등의 숙박업소에서도 민주당 선거운동원을 사칭해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예약자 연락처까지 같았고 취재진이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대전에서 민주당 선거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명함 30만 장을 주문하는 등 전국에서 대선 상황을 악용한 사기 또는 노쇼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소상공인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부각되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들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석탄에 암모니아를 섞은 이른바 혼소 발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있는 화력발전소도 이 혼소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과 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원더급 도로변에 펼침막이 걸렸습니다. 석탄에다 암모니아를 20%가량 섞어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혼소 발전을 반대하는 펼침막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사가 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 계획에 대해 일부 설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아 석탄에 섞어 전기를 생산하면 온실가스 발생량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재생에너지로 여겨져 남부발전은 수년 전부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독성 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근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여기에다 발전소 보일러에서 암모니아가 모두 타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혼소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불연소가 됐을 때 불연소하는 과정에서 초미세먼지가 대량으로 유출된다는 그런 많은 연구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도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 비용이 화력발전소 폐쇄 비용보다 클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운송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전 주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비교해 봤을 때 100% 석탄을 사용하는 것과 이제 20% 암모니아 혼소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감축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죠. 남부 발전은 빠르면 2028년부터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시작해 연간 최대 14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또 지역과 환경단체의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넓히고 안전관리에도 기술적 신뢰를 확고히 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50년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쓰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는 이른바 RE100 기술 개정안에선 내년부터 혼소 발전 방식이 빠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혼소 발전 사업의 의미가 흐려져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문어 낚시 체험을 하는 낚시 어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낚싯배들이 왜 문어 낚시에 나서는지 김영호 기자가 낚싯배를 타봤습니다. 새벽 5시 강릉 사천항에서 낚시 어선들이 출항 준비를 합니다. 낚싯배 정원은 보통 10명 내외인데 절반가량 체험객을 태운 어선 3척이 바다로 향합니다. 바다에는 문어를 주로 잡는 어업인들이 일명 지갈이라고 부르는 문어 전용 낚시를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낚시 어선과 문어잡이 배들이 이렇게 같은 바다 구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문어 낚시 전용 채비를 한 체험객들이 문어 낚시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람이 불고 냉수대까지 몰려오면서 손님 3명이 탄 낚싯배에서 이날 2시간 동안 잡은 건 2-3kg 무게의 문어 한 마리였습니다. 문어는 뭐 사실 기술이 없지 싶습니다. 뭐 계속 고배질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낚시다 보니까 팔에 힘도 많이 들고 뭐 일단 뭐 바다에 너무 한 마리 잡는 그 재미로. 강원도 낚시어선들은 가자미와 넙치류 등을 주 어종으로 영업해 왔는데 조항이 좋지 않다 보니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는 문어로 낚시 어종을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월 달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수심이 깊은 데로 가기 때문에 문어 낚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 9월 달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회유성 낚시라고 해서 다른 어종은 없습니다. 네. 뭐 문어밖에 손님을 받고. 귀어를 선택한 어업인들이 낚시어선 구입에 들어간 비용이 최소 5억 원을 넘다 보니 경쟁적으로 손님을 유치해야 하는 것도 고가 어종인 문어 낚시 경쟁을 부추기는 이유입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비싸다고 해가지고 제 톤수 같은 게 제게 5.5톤이니까 한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낚시어선이 문어 낚시에 뛰어들면서 전체적인 문어 어획량이 줄고 있다는 게 어업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어획량이 줄은 거 맞는데 끊어 그 대신 보장이 요선들이 잡은 거를 입찰을 안 하니까. 낚시어선 선주들이 사계절 낚시업을 유지할 만한 적당한 어종을 찾는 게 낚시업과 어업의 균형을 잡는
근본적 해법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4,500여 곳에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부착합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거짓 정보가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 공개 자료와 정책 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별위원회가 한국지역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등과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의 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와 광고제도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방송계는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역방송 진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뒤 소방차량 19대와 소방대원 40여 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선 끝에 오후 4시 15분쯤 불이 꺼졌고 현장에서 남녀 2명씩 모두 4명이 119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 소방서는 연기를 빼는 배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추가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오늘 마무리하고 오는 10월까지는 산사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 역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면서 비상근무 체제를 해제했지만 도내 7곳에 배치돼 있는 임차 헬기 운영은 다음 달 27일까지 이어갑니다. 올해 현재까지 영남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332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39건, 영동 지역에서는 14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동해시는 최근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이 높아지고 있어 산불 조심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강릉시의회가 오늘부터 강릉시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강릉시의 제1차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이어 20일과 21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강릉시의 제1차 추경 예산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강릉시의회에 제출한 제1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1,663억 원 규모입니다. 속초시가 자매결연 체결 3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일본 요나고시를 방문합니다. 기념행사는 내일 요나고시 가이케 추루야에서 개최되며 배상효 부시장을 단장으로 담당 공무원과 시립풍물단 등 23명으로 구성된 속초시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방문 기간 속초시와 요나고시 양측 자매위원회는 문화예술 등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선 아리랑제 50주년을 맞아 서울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사전 홍보를 위한 특별 행사가 마련됩니다.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은 오는 17일 서울 한강공원 물빛무대 일대에서 정선의 소리 한강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정선 아리랑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포럼 등 정선 아리랑 2인 서울 문화축제를 엽니다. 행사를 위해 정선 열양면 뗏목 시연과 정선 아리랑 주제 공연, 아리랑 소리 배우기, 토방 집짓기 놀이 등 30여 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정선 농특산물 홍보 부스 등도 운영됩니다. 18일에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2025 한강 페스티벌 봄축제와 연계해 낙화놀이와 뗏목 시연,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